프롤로그, 인류 최초의 자연 철학자를 찾아서. 에게의 잔잔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소리. 그 소리 속에서 기원전 6세기 이오니아 지방의 작은 도시 밀레토스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향료와 서방의 보물들이 교차하는 이 번영한 항구 도시에서 인류 지성사의 한 획을 그을 위대한 사상가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자연현상을 신들의 의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는 제우스의 분노였고, 바다의 거센 파도는 포세이돈의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질병은 악령의 저주였고, 풍년은 여신 데메테르의 축복이었죠. 인간은 신들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밀레토스에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탈레스. 그는 신들의 변덕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원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한 걸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 부르는 새로운 지적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탈레스는 처음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신화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현상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 원리가 무엇인지 탐구했죠. 그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업적으로 번영한 밀레토스에서 자란 그는 실용적 지식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고, 이것이 그를 관찰과 이성에 기반한 사고로 이끌었습니다. 1장, 시대적 배경 이오니아의 바다와 교역의 도시.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이오니아 지방은 그리스 세계의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에게의 연안에 자리한 이 지역은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의 중심지였고, 특히 밀레토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번영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밀레토스의 지리적 위치는 특별했습니다. 마이안드로스 강하구에 자리한 이 도시는 내륙의 풍부한 농산물과 광물 자원을 바다로 실어내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 페니키아, 바빌로니아에서 오는 상선들이 정박하는 국제적 항구이기도 했죠. 이런 환경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지식 체계가 만나고 충돌하며 새로운 사상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밀레토스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계산과 예측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위해서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알아야 했고, 토지 거래를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이 필요했습니다. 곡물 거래에서는 복잡한 산술 계산이 일상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자연히 신화적 설명보다는 관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법칙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탈레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또한 그리스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구전에서 문자로 옮겨지고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폴리스 도시국가 체제가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죠.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 권위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고, 개인의 사유와 탐구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오니아 지방은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본토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계급제나 전통적 관습에 덜 얽매여 있었고, 외국인들과의 접촉도 빈번했습니다. 이런 개방적 환경은 기존의 사고 틀을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탈레스는 이런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직접 여행하며 그곳의 천문학, 수학, 측량수를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예측하는 천문학적 지식을, 바빌로니아에서는 정교한 수학적 계산법을 익혔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런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더 일반적인 법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2장, 업적,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다. 탈레스가 인류 지성사에 남긴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명제였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 속에는 인간 사고의 근본적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리스인들은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각각 다른 신들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해했습니다. 바다는 포세이돈, 하늘은 제우스, 땅은 가이아의 것이었죠. 각각의 현상은 독립적이고 그 사이의 연관성은 신들 간의 복잡한 관계로만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탈레스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전혀 다른 것들, 돌과 나무, 공기와 불, 동물과 식물이 실제로는 하나의 공통된 근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단순한 원리로 설명하려는 최초의 과학적 시도였습니다. 그가 그 근원으로 물을 선택한 데에는 깊은 관찰과 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밀레토스의 바다를 매일 바라보며 자란 탈레스는 물의 특별한 성질들을 발견했습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되고 여름에는 증발하여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또한 생명체들을 관찰해보면 모든 것이 수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은 물 없이는 시들고 동물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몸도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씨앗이 싹틀 때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도 항상 습기와 물이 필요했죠. 탈레스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기원전 585년 5월 28일에 일어난 일식을 정확히 예측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리디아와 메디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탈레스는 특정 날에 태양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날 양쪽 군대가 한창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점점 가려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양쪽 병사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 무기를 내려놓았고 곧바로 휴전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천문학적 예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이 신들의 변덕스러운 의지가 아니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탈레스는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적 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달과 태양의 운행 주기를 계산하여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스는 또한 별자리를 이용한 항해술을 그리스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작은 곰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페니키아 선원들로부터 배운 지식이었습니다. 큰 곰자리보다 작은 곰자리가 북극성에 더 가까이 있어 항해에 더 유용하다는 것을 그리스인들에게 가르쳤죠. 탈레스는 이집트에서 배운 실용적 측량수를 추상적인 수학 원리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범람한 후 농토의 경계를 다시 정하기 위해 측량수를 발달시켰는데 탈레스는 이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보편적 법칙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탈레스의 정리로 불리는 원주각에 관한 법칙입니다. 원 위의 한 점에서 지름의 양 끝점을 이은 각은 항상 직각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 모든 원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수학적 진리였습니다.
탈레스는 또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그 그림자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키의 비율이 피라미드의 그림자와 높이의 비율과 같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이는 닮음의 성질을 이용한 최초의 간접 측정법이었습니다. 이런 수학적 발견들은 단순히 실용적 목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탈레스는 이를 통해 자연계에 일정한 수학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혼돈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정교한 기하학적 법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통찰이었죠. 탈레스는 지진에 대해서도 신화적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진을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땅을 내리치는 것으로 여겼지만 탈레스는 땅이 물 위에 떠 있고 그 물의 움직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현대적 관점에서는 틀린 설명이지만 자연현상을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려 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3장 저서와 사상의 전승. 안타깝게도 탈레스의 직접적인 저작은 오늘날 단 한 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가 과연 체계적인 저작을 남겼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구전을 통한 지식 전수가 일반적이었고 특히 초기 철학자들은 대부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탈레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주로 후대 저술가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철학의 창시자라고 칭하며 그의 물 이론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탈레스 사이에는 거의 200년의 시간차가 있어 그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의문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탈레스의 일식 예측에 대해 기록했고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애와 학설에서 탈레스에 대한 다양한 일화들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대부분 전설과 역사적 사실이 뒤섞여 있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탈레스에 대한 상반된 평가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위대한 현자이자 예언자로 추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철학자의 전형으로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에서 탈레스가 별을 관찰하다가 우물에 빠진 일화를 소개하며 철학자가 높은 이상만 추구하고 발밑의 현실은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이런 상반된 평가야말로 탈레스의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용적 지식과 추상적 사유를 동시에 추구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일식을 정확히 예측하여 실용적 가치를 입증하는 동시에 만물의 근원이라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탐구했죠. 4장 영향력 과학적 사고의 출발점. 탈레스가 후대에 미친 영향은 그가 제시한 구체적 이론들보다는 그의 사유 방식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현상에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가 있으며 이를 인간의 이성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탈레스의 직접적인 후계자들은 그의 고향 밀레토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의 물 이론을 비판하며 만물의 근원을 아페이론이라는 더 추상적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물도 결국 특정한 성질을 가진 물질인데 진정한 근원은 어떤 특정한 성질도 갖지 않는 무한한 것이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아낙시메네스는 다시 구체적 물질로 돌아가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공기가 희박해지면 불이 되고 짙어지면 물이 되며 더 짙어지면 흙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질적 변화를 양적 변화로 환원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런 논쟁과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만의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관찰과 추론을 통해
자신만의 설명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는 탈레스가 시작한 자유로운 탐구 정신의 결과였습니다. 탈레스의 영향은 이오니아를 넘어 그리스 철학 전체에 미쳤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아테네 철학의 거장들도 모두 탈레스의 문제의식을 계승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자연학의 창시자로 평가하며 그의 사유 방식을 체계화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사원일론 진료인, 형상인, 동력인, 목적인에서 탈레스는 진료인을 최초로 탐구한 사람으로 위치매김됩니다. 플라톤 역시 법률에서 탈레스를 7현자 중 한 사람으로 언급하며 그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록 탈레스의 구체적 이론들은 비판했지만 감각적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탐구하려는 그의 태도는 플라톤 자신의 이데아론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탈레스가 현대 과학에 미친 영향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입니다. 그가 확립한 핵심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과학적 탐구의 기본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통일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겉보기에 전혀 다른 현상들도 동일한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은 현대 물리학의 통일장 이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턴이 사과의 낙하와 행성의 공전을 같은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한 것, 아인슈타인이 질량과 에너지의 동등성을 보인 것, 모두 탈레스의 문제의식과 연결됩니다. 둘째는 수학적 질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탈레스가 기하학적 법칙을 자연현상에 적용한 것은 갈릴레오의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라는 유명한 말로 이어집니다. 현대 물리학이 복잡한 수학적 공식으로 자연을 기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셋째는 예측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탈레스의 일식 예측은 과학의 핵심 기능인 예측의 중요성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오늘날 기상예보, 지진 예측, 천체 운동 계산 등 모든 과학적 예측은 이런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탈레스는 또한 과학적 방법론의 기본 요소들을 최초로 보여주었습니다. 관찰 별자리의 움직임, 물의 상태 변화 등 가설 설정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검증 일식 예측의 성공, 일반화기 화학적 법칙의 발견 등의 과정이 그의 활동에서 나타납니다. 비록 현대적 의미의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로부터 일반적 법칙을 도출하려 한 그의 태도는 베이컨의 귀납법이나 갈릴레오의 실험과학의 성구였습니다. 5장 탈레스 사상의 현대적 의미. 탈레스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명제는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원리로 환원하려는 환원주의적 사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의 핵심 방법론 중 하나로 분자생물학이 생명현상을 화학반응으로, 화학이 화학반응을 원자의 결합으로, 물리학이 물질을 기본입자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탈레스의 환원주의는 단순한 물질주의와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니라 변화하고 생성하는 능동적 원리였습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에서 물질과 에너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복합적 사고였죠. 흥미롭게도 탈레스가 물을 만물의 근원으로 본 것은 현대 생태학의 관점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물은 실제로 모든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지구의 물 순환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중요해진 현재, 탈레스의 물에 대한 통찰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질서로 본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현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생태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탈레스에게는 철학과 과학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형이상학적 질문인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과학적 탐구인 일식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은 하나의 통합된 지적 활동이었죠. 이는 현대에 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관점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과학 철학, 인지과학, 복잡계 이론 등에서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탈레스가 보여준 통합적 사유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첫 발을 내디딘 사람. 에게의 석양이 밀레토스의 고대 항구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 2600년 전 이곳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탈레스 이전의 세상에서 인간은 신들의 변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자연재해는 신의 분노였고 풍년은 신의 은총이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며 신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레스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신들의 감정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계산하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며 만물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구했죠. 이는 인간 이성에 대한 최초의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있고 그 원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로 탈레스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유클리드의 기하학도,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도, 뉴턴의 역학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구체적 이론들은 대부분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틀렸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물인 것도 아니고 땅이 물 위에 떠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정신, 즉 관찰하고 추론하며 법칙을 찾으려는 그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인공위성이 보내온 우주의 이미지를 감상하며 양자역학의 원리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탈레스가 내디딘 그 첫걸음 덕분입니다. 그는 인간이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레스의 유산은 과학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기존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답을 찾으려는 비판적 사고,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원리로 이해하려는 통합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 탐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었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탈레스의 정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와 편견이 넘치는 시대에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판단을 하는 것, 급변하는 세상에서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모두 탈레스가 보여준 과학적 정신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밀레토스의 작은 항구에서 시작된 지적 모험은 이제 전 우주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성을 탐사하고 블랙홀을 촬영하며 유전자를 편집하는 현대, 과학의 모든 성취 뒤에는 자연은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철학자의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탈레스. 그는 신화와 신비의 어둠 속에서 이성의 빛을 최초로 켠 사람이었습니다. 그 빛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